뭐뭐 할 수 있다. able to be 이렇게 쓴다고 생각해 봅시다. The work is able to be improved. 그 일은 개선될 수 있다. 성립되지 않습니다. 올바르지 못한 문장입니다. be able to의 주어는 사람입니다. 다른 것이 쓰여서는 안 됩니다. 요거 대신에 capable of로 쓰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capable of는요, 사람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be able to는 주어가 사람인 경우에만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다면 the skill is able to be indefinite improvement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be able to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뭐 할 수 있다. be able to는 주어가 사람 그리고 be capable of는 사람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장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데프가 쓴 로빈슨 크루소에서 선생님이 딴 문장입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두 군데를 조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 about이죠. about의 의미가 무슨 뜻이죠? 여기저기라고 하는 뜻이죠. 해안가 여기저기 나는 걸어 다녔다. about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저기 all day almost all day 거의 하루 종일 못하기 위해서 to find out a place to fix my habitation 내 서식지 즉 내가 쉴 곳, 내가 생활해야 될 곳을 fix, 고정시키다라고 하는 뜻이 있죠. 고정시키기 위해서, 즉 정하기 위해서, 내가 생활할 곳을 정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쪽 부분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great concerned. 요거는 분사구문이에요. as를 써도 좋고 because를 써도 좋습니다. Because I was great concerned 이 말입니다. 내가 상당히 걱정했기 때문에 뭐뭐 하기 위해서 secure myself from attack in the night 밤에 공격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킬 걱정을 했기 때문에 내가 쉴 곳, 내가 생활할 곳을 정하기 위해서 정할 어떤 장소를 찾기 위해서 하루 종일 해안가 여기저기를 돌아다녔다. 밤에 공격, 누구로부터의 공격입니까? 야생의 동물들 혹은 내가 모르는 다른 사람들의 공격으로부터 나 자신을 안전하게 하는 것에 상당히 걱정되었기 때문에 문장 볼 수 있겠죠. 분사구문의 문장입니다. 그래서 concerned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것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보면은 near is added 주동사가 왔습니다. 그러면 every time 우리가 뭘로 해석합니까? whenever로 해석합니다. every time 뿐만 아니라 each time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주동사가 나오면 whenever로 해석하라. 뭐뭐 할 때마다
새로운 단어가 언어에 더해질 때마다 무엇에 의해서 이도가 나왔습니다. 뭐를 찾아야 되겠죠? 다른 단어를 빌려오든 여러 개의 단어를 합성을 하든 혹은 파생에 의해서든 뭐뭐 할 때마다 그 다음에 주절이 됩니다. 이제 주절이죠. 주어는 당연히 이 시되겠죠. of course 신경 쓸 필요가 없죠? 물론. 그러면 우리가 뭘 보게 됩니까? be due to를 보게 됩니다. be due to는 무엇에 기인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due to가 나왔어요. 그리고 명사가 나왔어요. 이때의 due to는 because of의 의미입니다. 뭐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는 be due to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에 기인한다. 어떠한 행동에 기인한다. 즉 언어가 더해지는 것, 새로운 단어가 더해지는 것은 어떠한 행동에 기인한다. 문장의 주어는 이 시되겠죠. 즉 새로운 단어가 언어에 더해지는 것, 바로 그것이 문장 전체의 주어가 됩니다. 바로 그것을 이시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conscious or unconscious, 의식적이든 혹은 무의식적이든 액션과 of를 당연히 연결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conscious or unconscious, 이건 우리가 괄호에 두면 됩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o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접속사로 얘기한다면 어떤 접속사? 시후에 어떤 접속사? A든 B든 그럼 당연히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접속사? 이런 말이죠. 그것이 의식적이든 혹은 무의식적이든 외대의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그것이 의식적이든 혹은 무의식적이든 행동, 어떤 행동, of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some, one person, 어떤, some은 이때 어떤 의미? a certain 의미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 some 다음에 단수명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some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선생님이 써놨던 a certain의 뜻입니다. 어떤 무엇 어떤 어느 한 사람의 행동에 기인한다. 바로 그 행동이 의식적이든 혹은 무의식적이든 그리고 of course 물론 자 그러면 이쪽 부분 문장 연결상 다 잘 볼 수 있겠죠? Rich do not grow out of soil. 단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다. 혹은 fallen us from heaven. 하늘에서 우리에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They are made by individual. 그 단어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에 의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문장 볼 수 있겠죠? 네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In all ages, 모든 시대에 있어서 artists were prophets of either 오를 찾아야 되겠죠. rise 아니면 downfall, 무엇에 대한 하나의 문화에 대한 상승 혹은 하락에 대한 prophet, 예언자였다. 누가? 예술가들이. In the pre-war period, 프리니까 뭐뭐 전이죠. 전쟁 전입니다.
여기서는 세계 제1차 대전 이전을 말합니다. 세계 제1차 대전 이전의 시기에 reading artist, 주요 예술가들은 무엇을 도입했다? 무엇을 도입했습니까? 데카당스, 퇴폐주의. 데카당스라고 많이 들어봤죠? 퇴폐주의를 말합니다. 어디에? 예술 속에 데카당스, 퇴폐주의를 도입했다. 특히 1920년에서 30년 사이에 데카당스가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현학적인 젊은 친구들이 데카당스 이런 표현 쓰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바로 퇴폐주의를 말합니다. 삶 자체가 모든 것이 부조리하고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 내리는 젊은 사람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 그런 하나의 일종의 사고의 흐름일 수도 있죠. 데카당스. 말도 멋있죠? 데카당스. 프랑스어입니다. 무엇만 하기 전에 바로 그 퇴폐주의가 스스로를 드러내기 전에 어디에서 social and political life of the post-war period 전쟁 이후의 시기에 사회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삶 속에서 퇴폐주의가 드러나기도 전에 전쟁 시기 이전에 예술가들이 퇴폐주의를 예술 속에 도입했다. 그래서 미리 도입했기 때문에 프로파치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문장 이해되겠죠? 혹시 아방가르드라고 하는 표현 들어봤어요? 큰 틀에서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아방가르드, 데카당스. 데카당스적인 것은 19세기 말에 이미 그 낭만주의 후기 속에서 그 프랑스 시인들 몇몇 사람들 중심으로 많이 나타났던 현상이죠. 그것이 1920년대, 30년대 이때 특히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전쟁 후에는 항상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1차 세계대전 후에는 데카당스가 굉장히 많이 풍미했고요. 의미가 없는 건. 그 다음에 2차 대전 후에는 실존주의가 상당히 그 시대를 풍미하곤 했습니다. 5번째 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문장 보겠습니다. When college tried to define beauty, 컬리지가 아름다움, 미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시도를 할 때, he returned always to one deep thought. 그는 언제나 한 가지 깊은 생각으로 회귀했다. 바로 그것이 뭐냐? 그가 말했다.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unit and variety, 다양성 속에서의 통일이다. 즉 분산되어 있는 것을 통일하는 어떤 것, 바로 그것이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봤던 거죠. 컬리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뷰티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그냥 겉으로 봤을 때 예쁜 걸 말하죠. 이 사람은 이 뷰티 자체를 갖다가 하나의 트루스, 이 개념으로 생각했습니다. 컬리지는 그 우리나라에서는 초원의 빛 뭐 이런 식으로 무지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소개된 그 시인이 있었는데 윌리엄 워즈라고 있습니다. 워즈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낭만주의의 대표적인 시인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컬리지도 같은 시대에서 아주 그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시인입니다. 로맨티시즘. 어떤 그 젊은 친구들 혹은 나이든 아저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술 한잔 마시고 이런 얘기 툭 하면 하죠. 나는 로맨티스트다. 또 어떤 양반은 좀 더 심하게 나가서 나는 20세기의 마지막 로맨티스트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 헛소리들입니다. 낭만주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 술 한잔 마시고 나는 낭만주의다, 난 로맨티스트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 감성에 끌리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전혀 의미가 없는 사람들입니다.